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왔다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오늘 그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도움들 줍니다. 도쿄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벚꽃 고등학교의 교정은 신학기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연례 수학여행 발표를 앞두고 3학년 교실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넘쳐났지요. 학생들은 저마다 프랑스 파리나 미국 뉴욕을 꿈꾸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범생이자 반장인 사쿠라는 교실 한가운데서 친구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올해는 꼭 유럽이었으면 좋겠어. 작년 선배들은 호주에 갔다던데 우리는 더 멋진 곳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사쿠라가 말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은 어딘가 긴장된 듯 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학교 3학년 수학여행지가 결정됐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순간 교실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이라니, 그것도 고작 한국이라니. 기대했던 유럽이나 미국이 아닌 가까운 나라, 한국이라는 소식에 학생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선생님, 왜 하필 한국인가요? 사쿠라가 대표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뚜렷한 불만이 실려 있었지요. 사쿠라, 한국은 우리와 가까운 이웃 나라지만 문화적으로 배울 점이 많아. 게다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잖니. 직접 경험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사쿠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학생 반장인 히로토는 더욱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어요. 한국이요?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 나라인데 무슨 배울 게 있겠어요? 차라리 대만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가 나을 것 같은데요. 히로토의 말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있던 유이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K-팝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재미있게 봐요. 직접 가서 경험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말에 히로토는 코웃음을 쳤고 사쿠라는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연 이 수학여행이 어떻게 될지 모두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지요. 다음 날 학교 게시판에는 한국 수학여행 반대 서명운동 공고가 붙었습니다. 히로토가 주도한 이 운동은 순식간에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얻었어요. 사쿠라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반장으로서 학급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유이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쿠라, 너도 서명해. 내가 서명하면 더 많은 친구들이 동참할 거야. 히로토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우리가 일본 최고 학교 중 하나인데 왜 한국같이 일본을 베낀 나라에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사쿠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유이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너희 둘 다 너무 선입견이 심한 것 같아. 히로토, 너 한국에 가본 적 있어? 사쿠라는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니? 히로토는 얼굴을 붉히며 대꾸했습니다. 갈 필요도 없어. 역사적으로 봐도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했잖아. 지금도 경제력이나 기술력에서 앞서고 있고. 그건 내 편견일 뿐이야. 최근 한국의 발전 속도는 놀라울 정도라고 들었어. K-팝은 이미 세계적이고 영화나 드라마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잖아. 유이의 반박에 히로토는 더욱 언성을 높였습니다. 교실 안은 두 사람의 논쟁으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학생들은 둘로 나뉘어 각자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사쿠라는 중간에서 갈등했지요. 반장으로서 학급의 화합을 이끌어야 했지만 그녀 자신도 한국에 대한 미묘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사쿠라는 자신의 방에서 한국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져갔어요.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 모습,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전통 문화가 그녀의 고정관념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사쿠라는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는 정보와 실제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결국 사쿠라는 결심했습니다. 반대 서명에 동참하지는 않되 직접 한국에 가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이튿날 히로토는 사쿠라에게 다시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반장으로서 내 의견이 중요해. 사쿠라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미안해, 히로토. 나는 직접 가보고 판단하고 싶어.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해. 그녀의 결정에 히로토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학여행이 다가오자 일본 학생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이미 결정된 일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게 찬반 의견으로 나뉜 채 30명의 학생들은 한 해다 공항에 모였습니다. 사쿠라와 히로토는 여전히 서먹한 분위기였지만 반장으로서 맡은 임무는 충실히 수행했어요. 모두 여권과 짐을 확인했나요? 비행기 탑승 시간은 11시입니다. 사쿠라가 학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히로토는 그녀를 힐끗 보더니 자신의 팀원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지요. 짧은 비행 후 학생들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그들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한 공항의 모습에 학생들은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정말 깨끗하고 세련됐네. 한 학생이 중얼거렸어요. 다른 학생도 우리 나리타 공항보다 더 넓고 최신식인 것 같아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히로토는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도 약간의 동요가 있었지요. 사쿠라는 그런 친구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학생들을 맞이한 것은 한국인 가이드 박 씨와 깨끗한 관광버스였어요. 안녕하세요, 벚꽃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박민호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한국 여행이 즐겁고 유익하길 바랍니다.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하는 가이드에게 학생들은 형식적인 인사로 응했습니다. 버스는 서울 시내로 향했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현대적인 도시 풍경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고층 빌딩들과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는 일본의 도쿄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인구 1000만의 대도시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강남 지역은 한국의 비즈니스와 문화의 중심지죠. 박 가이드의 설명에 학생들은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도착한 숙소는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신 학생들. 저는 이 숙소의 주인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모두 장거리 여행으로 피곤하시겠네요. 방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따뜻한 전통차도 준비했으니 드시고 쉬세요. 혜정 아주머니의 친절함과 따뜻한 미소의 학생들은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사쿠라는 특히 그녀의 푸근함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히로토조차도 한국식 다과를 맛보며 약간은 누그러진 표정을 지었지요. 첫날 밤 침대에 누운 사쿠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공항부터 숙소까지 한국의 첫인상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으니까요. 둘째 날 아침 산뜻한 햇살이 한옥 창문을 통해 비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은 혜정 아주머니가 정성껏 차려준 한국식 아침 식사를 마주했어요. 밥과 국, 그리고 다양한 나물과 김치가 놓인 상차림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생소함을 느꼈지만 막상 맛을 보니 의외로 입에 잘 맞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날입니다. 경복궁 방문과 한복 체험, 그리고 김치 만들기 수업이 예정되어 있어요. 아침 식사 후 박 가이드의 설명에 학생들은 형식적인 반응을 보였지요. 경복궁에 도착한 학생들의 눈에는 웅장한 궁궐 건축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단청과 정교한 녹조 건축물은 분명 일본의 것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자랑했어요. 특히 기와의 곡선과 문양에서 독특한 한국적 정서가 느껴졌습니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법궁으로 일본의 강제 침탈 시기에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다가 복원된 곳입니다. 한국인 문화해설사의 설명에 히로토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점차 한국 역사와 문화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정교하고 아름답네. 우리가 알던 한국과는 다른 느낌이야. 사쿠라가 유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유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게. 일본과 비슷한 듯 다른 독특한 매력이 있어. 오후에는 한복 체험관으로 이동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고른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전통 궁중 머리 장식까지 꾸몄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던 학생들도 서로의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히로토가 입은 푸른색 왕자 의상이 그의 훤칠한 키와 잘 어울려 여학생들의 시선을 끌었지요. 사쿠라 역시 연분홍색 한복을 입고 나타나자 학생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정말 잘 어울려. 마치 조선시대 공주님 같아. 유이가 감탄했어요. 사쿠라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분명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히로토도 사쿠라를 보며 무심코 감탄의 시선을 보냈지요. 마지막 일정은 김치 만들기 체험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배추에 양념을 바르고 직접 김치를 담그며 한국 식문화의 정교함과 과학성에 놀라워했어요. 유이는 특히 발효 식품으로서의 김치가 가진 건강상 이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발효 식품 문화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네요. 우리는 된장이나 나토가 있다면 한국에는 김치와 장류가 있는 거군요. 유이의 질문에 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체험이 끝난 후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김치를 포장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강하다며 꺼려했던 히로토조차도 맛을 본 후에는 의외로 맛있다며 놀라워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 사쿠라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한국에 대한 기존의 편견이 조금씩 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셋째 날, 학생들은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매학교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방문에 학생들은 기대와 긴장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특히 사쿠라는 한국 학생들과의 만남의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문할 학교는 서울의 유명한 명문고예요. 많은 졸업생들이 서울대학교와 해외 명문대에 진학하는 학구적인 분위기의 학교입니다. 버스 안에서 박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졌지요. 학교에 도착하자 한국 학생들이 교문 앞에서 환영 현수막과 함께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벚꽃 고등학교 친구들. 이라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쓰인 현수막에 일본 학생들은 감동했어요. 양교 교장 선생님들의 인사말 후 각 일본 학생들은 한국 학생 파트너와 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쿠라의 파트너는 학생회장 서민준이었어요. 키가 크고 또렷한 이목구비에 자신감 넘치는 그의 모습에 사쿠라는 은근히 긴장했지만 민준의 유창한 일본어 실력과 따뜻한 미소에 곧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사쿠라 씨, 일본에 대해 많이 공부했어요. 특히 일본 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을 원서로 읽고 있습니다. 민준의 말에 사쿠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지적 수준과 일본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죠. 한편 히로토는 한국 여학생 윤지와 짝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던 히로토였지만 윤지의 친절함과 배려 깊은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윤지가 일본 애니메이션과 게임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통 화제로 대화가 이어졌지요. 교내 투어 후 양국 학생들은 함께 체육관에서 문화 교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K-팝 춤을, 일본 학생들은 준비해 온 일본 전통 공연을 선보였어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시간이 무르익으면서 학생들 사이의 거리감도 자연스럽게 좁혀졌습니다. 점심시간 사쿠라와 민주는 학교 정원에서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우리 세대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준의 진지한 이야기에 사쿠라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히로토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사쿠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사쿠라는 민준에게 양해를 구하고 히로토를 따라갔습니다. 그 한국 학생이랑 너무 친해지는 것 같아. 히로토의 목소리에는 뚜렷한 불쾌감이 묻어났어요. 사쿠라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아.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서 대화가 잘 통해. 히로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같은 학교 친구잖아. 내가 다른 나라 학생과 저렇게 친해지는 모습이. 그의 말끝은 흐려졌지만 사쿠라는 그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질투였습니다. 히로토, 혹시 내가 질투하는 거니? 사쿠라의 직설적인 질문에 히로토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조심하라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히로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쿠라는 다시 민준에게 돌아갔지만 히로토의 반응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오랜 친구로만 여겼던 히로토가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사쿠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넷째 날, 학생들은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체험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삼성 디지털시티와 현대자동차 연구소, 그리고 스마트시티 체험관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무관심한 태도였던 히로토조차도 이날 일정만큼은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 스마트 홈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첨단 기술이죠. 박 가이드의 설명에 학생들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첫 번째 방문지인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학생들은 최신 반도체 제조 공정과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접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력에 히로토는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 기술이라고? 일본보다 몇 년은 앞선 것 같은데. 그의 중얼거림에 옆에 있던 유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너무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한국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특히 전자제품과 IT 세계적인 수준이야. 유이의 말에 히로토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놀라움이 공존했어요. 점심 식사 후 학생들은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한국어와 일본어를 자유롭게 번역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AI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어요. 또한 인간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로봇과의 상호작용은 학생들에게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믿기지 않아요.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에요. 사쿠라는 감탄했습니다. 그녀 옆에 있던 히로토도 더 이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지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스마트시티 체험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 도시 모델을 체험했어요. 특히 재난 대응 시스템과 환경 모니터링 기술은 일본의 자연재해 대응 시스템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체험이 끝나고 버스로 돌아가는 길, 히로토는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놀라웠어.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그의 고백에 사쿠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고, 단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로만 판단했어. 하지만 직접 보니 정말 다르게 느껴져. 사쿠라의 말에 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바로 여행의 의미가 아닐까? 직접 경험하고 느끼면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야. 유이의 말은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히로토도 조용히 동의했지요. 저녁 식사 후 학생들은 숙소 정원에 모여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차 따뜻하고 솔직한 대화로 이어졌어요. 특히 히로토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에서 배운 점들을 진지하게 이야기했지요. 사쿠라는 그런 히로토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만함 뒤에 숨겨진 그의 솔직한 면모가 의외로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민준의 모습도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복잡한 감정의 삼각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사쿠라 자신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5째 날, 마지막 일정이 다가오자 학생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수학여행의 마지막 날은 한국 전통시장 방문과 자유 시간이 주어졌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혜정 아주머니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만든 김치를 포장해 가져갈 수 있게 했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눠 드세요. 혜정 아주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학생들은 감동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달리 이제 그들은 혜정 아주머니에게 마음을 열고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전통시장에 도착한 학생들은 활기찬 분위기에 금세 매료되었습니다.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 그리고 정겨운 상인들의 목소리는 일본의 전통시장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사쿠라는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고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모여들었고 사쿠라와 히로토도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쿠라가 응급처치 동아리 활동을 했던 터라 그녀는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어요. 괜찮으세요? 사쿠라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히로토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박 가이드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민준이 나타났어요. 그는 근처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쿠라, 무슨 일이야? 민준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아마도 저혈당 쇼크 같아. 당이 필요해. 사쿠라의 말에 민준은 즉시 약국으로 달려가 포도당 음료를 가져왔어요. 그들의 신속한 대처로 노인은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태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노인의 딸로 보이는 여성이 사쿠라와 민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주변에 모인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도 그들의 행동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히로토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민준과 사쿠라가 완벽한 팀워크로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에 그는 질투와 존경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편협했던 생각들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유 시간이 끝나고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쿠라와 민준의 용기 있는 행동이 화제가 되었어요.
유이는 사쿠라의 등을 두드리며 칭찬했습니다. 역시 사쿠라는 다르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히로토는 조용히 사쿠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너와 그 한국 학생. 그의 목소리에는 솔직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쿠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민준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야. 우리 둘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야. 그녀의 말에 히로토는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작은 파티가 숙소에서 열렸어요. 혜정 아주머니는 특별히 한국 전통 음식들을 풍성하게 준비했고, 민준을 비롯한 몇몇 한국 학생들도 초대되었습니다. 음식과 대화가 오가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히로토는 용기를 내어 모두 앞에 섰어요. 사실, 저는 이 여행을 시작할 때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모든 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생각했고, 한국은 그저 일본 문화를 모방한 나라라고 여겼어요. 히로토의 솔직한 고백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기술력을 가진 훌륭한 나라이고, 우리가 배울 점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학생들과 한국 친구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쿠라는 히로토의 변화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확실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쿠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6째 날 아침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짐을 꾸렸어요. 특히 사쿠라는 민준과의 작별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혜정 아주머니는 모두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지요. 이건 우리나라 전통 매듭 장식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한국과 일본의 우정을 이어가는 끈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답니다. 학생들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혜정 아주머니는 단순한 숙소 주인이 아닌 한국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인연이 되었지요. 공항으로 떠나기 전 민준과 몇몇 한국 학생들이 배웅을 위해 숙소를 찾았어요. 민준은 사쿠라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쿠라, 내가 돌아가면 많이 그리울 것 같아. 혹시 계속 연락해도 될까? 사쿠라는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지. 나도 너와의 만남이 정말 소중했어. 다음에는 내가 한국어를 배워서 내게 말을 걸고 싶어. 그녀의 말에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히로토는 그들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질투와 후회, 그리고 깨달음이 교차했지요. 잠시 후 그는 결심한 듯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 처음에 내게 좋지 않은 태도를 보여서 미안해.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의 나라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 민준은 기꺼이 히로토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모두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 잘 몰랐을 뿐이야. 중요한 건 지금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지. 두 사람의 화해를 지켜보던 사쿠라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 학생들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히로토가 사쿠라 옆자리에 앉았어요. 사쿠라, 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 사쿠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민준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했어. 사실 나 너를 오랫동안 좋아했어. 히로토의 솔직한 고백에 사쿠라는 놀랐지만 이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일이었지요. 히로토, 고마워.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좀 복잡해.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이 변했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었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사쿠라의 진심 어린 답변에 히로토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이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내 결정을 존중할 수 있어. 그의 성숙한 반응에 사쿠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의 우정은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학생들은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는 느낌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길, 사쿠라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어요. 거기에는 민준이 손을 흔들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학생들은 학교에서 한국 수학여행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사쿠라와 히로토는 함께 무대에 올라 자신들이 경험한 한국의 모습과 변화된 생각들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고 만나면서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쿠라의 발표에 학생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히로토도 이어 말했지요.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발전된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이해와 교류가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몇 달 후 벚꽃 고등학교에는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었고 사쿠라와 히로토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다음 해에는 한국 학생들이 일본을 방문하는 교환 프로그램도 계획되었지요. 그리고 사쿠라의 책상 위에는 민준에게서 온 편지와 함께 한국의 전통 매듭 장식이 소중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 번의 여행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편견과 오해는 직접 경험하고 소통함으로써 깨질 수 있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은 그들은 이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사쿠라와 히로토의 성장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